임수는 이건 시점으로 보면 미래거든요. 신중의 임수는 미래야. 그리고 이민의 임수는 지난 해자축의 임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신중의 임수는 미래 계획이 안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관계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든 무슨 관계든 앞으로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관계는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22년 9월 운세 기우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름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았는데 벌써 이제 9월이 됐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 무신월까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미련이 많이 남을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이 사실은 끝난 건데 그 인연이 이어진 거잖아요. 이 간지의 흐름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게 이 봄까지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봄까지 이렇게 잊지 못하고, 지지의 흐름은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지만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환경은 막 변하고 있는데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인중에는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있는데 이 글자들이 뜨는 월에는 더 결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갑진월이 4월, 그리고 병월이 6월, 그리고 무신월이 이번 8월이 됐는데, 이 지장간이 떠서 했던 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임수를 떠나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1차, 2차, 이게 3차 같은 거죠. 너무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지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왔던 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임수와의 작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진월에는 임수가 이렇게 진토에 임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간목을 생해 주려고 하는데 진토에 빠지게 된 거죠. 만나기가 힘든 거죠. 그 상황적으로 임수를 보기가 어려워진다.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상황 같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때 그래서 상황적으로 하던 걸 그만둔다든지, 지금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지난 3년간 해오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3년간 다니던 직장, 다니던 만나던 사람, 유지해오던 계약, 그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자, 1차로 4월달에 임수가 진토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 꼼짝없이 한 달 동안은 못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단이 돼버리거나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자기 사주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어지던 인연은 들어가고 인호술로 연결된 더 먼 과거의 인연이 다시 튀어오르고, 그게 1차 관문이 되고, 거기서 살아남았다 그러면 또 2차로 병호를 맞이합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병호를 맞이하면은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이 임수가 어느 육친에 해당하는지 보면서 생각을 하세요. 이 임수가 뭐에 해당하는지 보면서 그 육친은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이렇게 보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금일간이다 그러면 임수가 식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겠구나, 아니면은 내 건강이, 내 일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토일간이면 내 재성이 수생목 하러 갔다가 평관을 만난 거잖아요. 성장시키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거잖아요. 난관을 만나버렸어. 그리고 병월 같은 경우는 임수 입장에서는 재성을 본 거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증발해버린 거죠. 오히려 이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냐면 임수가 손절하는 거잖아요. 손절. 그러니까 사주에 어지간히 금수가 강하지 않은 명 같은 경우는 임수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해자축 3년간 지속되어 오던 이 임수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떠나려고 한다고. 임계술일간 같으면은 회사 직장 동료가 다 그만두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1차, 2차, 여기서도 살아남았어.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인 3차 무신월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무신월까지 넘긴다는 건 참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 무신월까지 넘긴다는 건, 이거는 임수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 관문과도 같아요. 이제 무토가 앞길을 이렇게 막는 것과 같아서 임수 입장에서 보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그리고 지지 신금이 또 생을 해주니까 이건 달콤한 유혹과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환승이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물길을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임수한테 야, 여기서 장생을 해줄 테니까 다른 길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길을 돌려버린다. 이걸 현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3년 동안 지속해왔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방향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신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다른 쪽으로 달콤한 유혹이 있다고요. 임수 입장에서는 계속 힘들었잖아요. 4, 5 미까지 계속 힘들다가 드디어 내가 생을 받겠구나. 그냥 생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수원지거든요. 수원지. 무한생을 받을 수 있는 생을 받는 수원지라서 뭔가 전환을 시도하는 때가 됩니다. 자, 토일간이라면 어떨까요? 토일간이라면 내가 해오던 일 말고, 내가 지난 3년간 이어져 왔던 일 말고, 이제는 좀 다른 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지난달까지가 좀 한계였던 것 같다. 좀 다른 일을 해볼까? 다른 일을 하면 돈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 때고, 무신월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그래서 마치 뿅망치 같이 임수가 뜨는 일진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금이 임수를 확 생해주니까 그날그날의 이슈로 그냥 임수가 확 튀어오르니까 무토가 이렇게 극을 하거든요. 올라오지 말라고. 뿅망치 때리듯이 임수 올라오는 날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대단원의 막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임계수 뜨는 날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임수 뜨는 날 두드려 맞고, 개수 뜨는 날은 밴드 붙이는 느낌이 되는 거죠. 상초에 밴드 붙이는 느낌으로. 지금 뭐 이해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어려운 분도 계실 테지만, 이 흐름이라는 게 지난 과거의 임수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남을 것이냐, 그거는 정말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걸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월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신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건가, 이래도 너가 좋다면 시험해 보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래도 할래? 이래도 버티고 있을래? 이래도 좋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 이제 마지막 관문이다. 이래도 좋다면 허락해 주마. 이런 느낌. 그게 다음 주까지입니다. 무신이라는 게 그래요. 천간의 토, 지지의 금이라는 게, 이제 금을 천간에서 이렇게 덮는다는 게 금을 덮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금을 덮었다는 게, 왜 금이라는 건 날카로운 거잖아요. 날카롭게 판단을 내리는 거라면 이제 흙으로 덮는 거거든요. 근데 신금이라는 거는 임수를 강하게 밀어 올리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뜻을 이렇게 펼치는 거긴 한데, 이게 자꾸 이렇게 무마되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끝이 흐지부지 되는 거 있죠. 끝이 흐지부지 된다. 확실하게 뭔가 결말을 맺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람 간의 이별이라고 한다면 우리 확실하게 여기서 끝내자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한쪽은 끝나고 한쪽은 안 끝나고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서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환승이별 당한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잠수이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직장인이라면 이직을 하게 되는데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이미 뭐 다른데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던지. 신중의 임수는 이건 시점으로 보면 미래거든요. 신중의 임수는 미래야. 그리고 이민의 임수는 지난 해자축의 임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신중의 임수는 미래 계획이 안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관계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든 무슨 관계든 앞으로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관계는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신중의 임수는 미래, 이민의 임수는 해자축의 과거, 더 이상 과거만 보고 살 수 없다가
가장 큰 차이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게 회사라면 그래, 과거의 정은 있어. 과거의 정은 있지만 그 회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래가 그려지질 않아. 그럼 거기서 그만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아무리 내가 사랑한 사람이라도 상대방과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정말 요만큼도 그려지지 않는다 싶으면 끝내시는 게 맞고, 새로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과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해수가 있으면 되게 애매해져요. 이게 왜 애매해지냐면, 인신충으로 그냥 쳐버려야 되는데 이걸 도로 생하고 자빠졌거든. 때려놓고 금생수 수생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해중의 간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름 해중의 간목이라는 건 나름 계획했던 게 따로 있어. 해수가 나름 나도 계획을 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수 있으신 분들은 자의적으로 됐다기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그런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해중의 임수는 또 현 시점에서 현실이라는 현재도 봐야 되니까. 심중의 임수는 미래라고 했잖아요. 미래도 그려져야 돼. 해중의 임수는 지금 현 시점도 바라봐야 돼. 내 나름대로의 계획도 버려야 돼. 복잡해지니까 뭐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이전의 임수와 무신호를 지나서의 모습은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탈바꿈을 하게 되고, 왜 무신호에 그렇게 뭔가 결정이 안 되고 그랬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과거의 기억들을 지우라고 이렇게 세 번의 기회를 나눠서 준비해 놨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소중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힘든 거면. 이렇게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코로나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기해년이 생겼잖아요. 해자축에 가장 심했고 이민년 들어서 이어지긴 했는데 이제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변형돼서. 코로나도 그렇게 끊어내려고 질긴 인연 같은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자면 질긴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른 모습으로 자꾸 변이가 되잖아요. 진토에 의해서 한번 변이 되고, 병호 때 한번 사라질 뻔하다가 다시 확산되고, 또 신금에 의해서 다시 또 강해지고, 대신에 그 전에 지난 3년 동안 왔던 임수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뭐 계속 유지는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죠. 자, 이렇게 무신월까지 사건이 이어졌고, 이제 다음은 기월이 되는데, 그렇게 흐지부지 뭔가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 6월의 특징은 뭐냐면, 조하다라는 말 아세요? 건조하다라는 게 되게 쌀쌀 맞은 거 있잖아요. 쌀쌀 맞은 거. 건조하다, 쌀쌀 맞다. 습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왜 끈적한 느낌이 뭐냐면 서로 달라붙게 되는 게 끈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엽들 떨어지고 막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런 걸 좋아하다고 해요. 근데 한 해의 운이 인목도 좋아하고 유금도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건조할 때는 왜 피부가 이렇게 낙엽만 스쳐도 막 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조함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관계들이 정리되는 시기가 돼요. 관계들이 정리된다는 게, 이렇게 습할 때는 서로가 막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던 사이들이 다 갈라지기 시작하죠. 떨어진다. 좋아하는 시기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정말로 나한테 도움되지 않는 인간들은 다 떨어뜨려 놓겠다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로 보자면 굉장히 냉정해지는 시기가 된다. 왜야? 결실을 봐야 되니까. 결실. 그전에는 누굴 만나더라도 뭐 이익관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만났던 사람이 이럴 때 되면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 아니면은 안 본다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뭐 연인 관계가 되겠죠. 뭐 정 때문에 만나던 사람들이 달라진다든지, 무엇보다 네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느냐, 뭐 이런 걸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요럴 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떤 경우냐, 그 전까지 내가 너무 못했다는 걸 요럴 때 깨닫게 되는 경우예요. 그 전에 내가 너무 못했던 사람한테는 잘하려고 하고, 잘했던 사람한테는 좀 냉정하게 굴 수도 있고, 요때 이제 평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맞춘다는 게, 왜 잔디가 이렇게 막 자랄 때
키 높이가 이렇게 다르게 자라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잔디깎기로 깎으면 이렇게 똑같아지잖아요, 키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잔디밭에 잔디가 막 이렇게 듬성듬성 막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게 이렇게 막 자라다가 잔디 깎을 때 어떻게 해요? 금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키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공평해진다는 게 금극목이라는 게 뭐 그렇거든요. 이거 설명이 너무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기우월이라는 게 유금을 숨긴 거잖아요. 유금을 숨겼어. 보석을 숨긴 것과 같죠. 그걸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느냐, 드러내놓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서로의 속마음을 그냥 덮어둔 채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드러내놓고 싸우고 막 이렇게 관계 정리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별을 받아들이는 형태 있잖아요. 그냥 천간으로 토가 금을 덮었다는 게 그렇습니다.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는, 서로 알 수 없는 깊은 속마음을 묻어둔다. 신금에서 유금이 된다는 게, 신금은 어느 방향성으로 갈지 모르는, 생지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유금이란 건 마음을 정한 거죠. 내가 마음을 정했다. 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 마음을 정했다. 자, 무신월에서 기우월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렇고, 이제 기우월 총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간목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